와이드 레인지 트위터를 장착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스피커가 이 와이드 레인지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구입니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눈으로 보는 카오디오 튜닝편으로 준비한 영상은 와이드 레인지 트위터 스피커 편입니다. 꾸준한 인기와 판매가 이루어지는 유닛인데요, 이런 유닛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 영상에서도 가끔 보시긴 할 텐데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문의도 주시고 질문을 주셔서 콘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와이드 레인지 트위터입니다. 와이드 레인지를 일단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양의 스피커도 있고요, 또 이런 모양의 스피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모양의 스피커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얼마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 와이드 레인지 트위터인데요, 파스사의 와이드 레인지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이건 소닉 디자인의 일명 삐딱이 와이드 레인지 트위터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고가 라인에 속해 있는 하이파이급 그런 스피커입니다.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어떤 소리가 나느냐가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잠깐 소리를 들어보시고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각각 스피커의 특성이 다르고 장착, 세팅된 방법이 달라서 소리의 특성은 조금씩 다르게 납니다. 스피커만 장착하는 경우의 차량도 있고요, 전용 패시브를 이용해서 장착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또한 DSP 기기나 사운드 프로세서 기기를 추가 장착해서 세팅하는 차량도 있고, 또 어떠신 분은 그 3웨이 시스템 방식의 차량인데도 미드레인지 스피커나 트위터 스피커를 탈착하고 그 와이드 레인지 스피커 한 개의 유닛만 구동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와이드 레인지 트위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통 트위터 대용으로 사용하는 스피커인데요, 우리나라 차량 특성을 보면 보통 2웨이 시스템의 방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풀옵션을 넣었을 때 보통 그 3웨이 시스템 방식이라고 하는 오디오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디오 옵션이 들어갔다고 무조건 3웨이 시스템 방식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이 와이드 레인지 트위터를 장착하느냐?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그 소리의 깊이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찾는 유닛입니다. 보통 고음을 내주는 사이즈가 1인치 타입들이 많은데요, 1인치 타입의 스피커들은 보통 주파수 대역대가 위로 올라가는 고음은 많이 올라가는 반면에 아래쪽 주파수인 중음에 소리는 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2웨이 방식들의 차량들은 미드 베이스 스피커와 트위터만 장착되어 있는 경우인데, 중간 영역대인 미드 레인지 스피커가 없는 관계로 중간음을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음악을 듣고 계시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 미드레인지 소리가 미드 베이스 스피커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한데 베이스 대역과 미드레인지 그리고 고음 대역이 모두 섞여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소리가 섞이다 보니까 청취자가 그 소리의 깊이를 듣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각각 스피커가 하는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시스템 특성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와이드 레인지 트위터를 장착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개념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스피커가 이 와이드 레인지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에어필러를 가공해서 중간에 이렇게 미드레인지 스피커를 장착하곤 했었죠. 지금도 이렇게 작업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지간한 차량들은 에어백이 많다 보니까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터지게 되면서 스피커 무게로 인해 2차 사고가 나기도 하고, 아무래도 차량 내부의 특정 부분을 가공해서 장착하다 보니까 디자인상 보기 싫어서 이러한 기법의 튜닝 방법은 예전보다는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와이드 레인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트위터 역할을 하는 동시에 중음을 내준다는 특정을 가졌다는 게 메리트인데요, 미드레인지를 장착할 금액으로
트위터 한 발로 해결할 수도 있고, 보기 싫은 가공을 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비슷한 성능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위상을 그나마 쉽게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위상이라면 보통 자동차 특성상 운전자 기준으로 운전석인 그 좌측에서 음악을 듣습니다. 한데 좌측에 앉아 있기 때문에 스피커의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좌측 소리가 더 크겠죠. 집에서 뭐 TV를 보던, 극장에서 영화를 보던, 콘서트장에서 연극을 보던 간에 소리는 정중앙 청취자의 앞쪽에서 들려야 정신사납지 않고 듣고자 하는 소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순정 스피커의 특성상 스피커의 방향이 고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데 챔버 일체형의 와이드레인지 스피커를 대시보드 위에 장착을 하다 보니 내가 원하는 각도 조절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서 그나마 위상의 위치를 조금 더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피커 그 뒷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보고 챔버라고 불립니다. 저가형 모델들은 보통 플라스틱 소재로 이루어져 있고 그나마 메이커 제품들은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과 장점이 있는 부분이라면 챔버가 있는 와이드레인지 스피커와 챔버가 없는 와이드레인지 스피커의 소리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소리가 송출될 때 그 앞으로 직진성만 가진 것이 아니라 뒤쪽으로 버려지는 소리를 챔버라는 원통 안에 한번 가둔 소리를 직진시키기 때문에 더욱 깊이 있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출고 당시부터 이 챔버가 함께 나오느냐 따로 구입을 해야 되느냐는 메이커별로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모든 제품은 제작 당시부터 챔버가 일체형으로 출시되는 유닛들입니다. 어떤 분들이 와이드레인지 스피커를 장착해야 되느냐, 소리의 깊이를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이나 내 차는 3웨이 시스템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집중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흐트러져서 정신사납다 뭐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내 차는 2웨이 시스템 방식이라 미드레인지 스피커가 없는데 조금 더 소리를 화사하게 듣고 싶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유닛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어정쩡한 그 3웨이 시스템 방식보다는 야무진 2웨이 방식의 소리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와이드레인지 스피커라도 메이커에 따라서 소리는 천치만별이고 어떻게 세팅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꼭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와이드레인지 트위터 스피커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유튜브 특성상 가격 문의의 그 댓글에 답변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네이버 블로그 럭셔리 카클럽 방문하셔서 댓글로 문의 주시거나 유선으로 상담 부탁드리고요. 와이드레인지 트위터 특성상 어떤 유닛을 선택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차주님의 스타일을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매장에 직접 방문해 주시면 청원보드로 음악 직접 들어보시고 유닛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에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하나도 저한테는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구님, 근데 아까 티볼리라는 차가 작업하기 힘들다는데 스피커 위치가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차종마다 다 다른가요? 스피커 위치는 그렇지, 다 다르지. 그게 뭐 차종마다 연식에 따라서 또 어떤 그런 위치상 좀 유행이라 그럴까? 비슷비슷하기는 한데 조금씩 차종마다 회사마다 그 인스톨하는 어떤 세팅 기법이 좀 달라. 그러니까 차종의 어떤 도어 트림이나 이런 구조상 처음에 만들고 제작하고 얘네들이 연구할 때부터 그 스피커에 딱 맞게 하진 않을 거야. 오디오라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가장 떨어지는 기술 분야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이 도어에 스피커를 장착할 때 스피커 때문에 도어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
어떤 유리라든지 레일이라든지 스위치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어떤 이런 플라스틱 소재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도어를 만들지 꼭 그 오디오 때문에 그 스피커를 장착하기 위해서 이런 도어라는 걸 구조를 만들지 않을 거야 아마. 그래서 차종마다 굉장히 많이 다른 면들이 있다 그거지 뭐. 근데 이 차는 스피커 튜닝이 어렵다고 한 이유가 왜 어렵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플라스틱 그 내장재 있잖아. 플라스틱 트림이라고 그러지. 그 트림과 도어의 그 어떠한 그 간격이 굉장히 좁아. 이 차만? 유독 이 차만. 이 차하고 또 그 코란도 차 있거든. 뷰티풀 코란도 차량도 도어 트림과 도어 그 플라스틱 간격이 너무 좁아. 그래서 조금만 그 힘이 좋은 스피커나 그러니까 엣지 부분이 두꺼워서 좀 과다한 힘이 들어가는 스피커들은 장착하기가 어렵지. 넣어도 플라스틱에 데어버리기 때문에 떠는 소음이 엄청나 이게. 그리고 특정 어떠한 스피커들을 이렇게 튜닝 장착을 하더라도 신경을 되게 많이 써야 돼. 그러다 보니까 좀 튜닝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있다. 그런 차량들이 이 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종들도 몇 대 있는데 국산 차량 중에서는 그나마 지금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쌍용 자동차 뷰티풀 코란도하고 그 다음에 티볼리 차량 그 두 차종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차량이지. 그리고 스피커 구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순정 스피커 구경이 굉장히 작아. 5.5인치거든. 근데 지금 그곳에 6.5인치 스피커를 지금 넣은 거야. 그러니까 그 차종을 타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불만들이 굉장히 있는 게 중음, 중저역, 이 베이스 대역대가 너무 약해. 그런 약하다 보니까 소리가 조금 위로 올라오겠지. 위로 고음 쪽 성향의 소리들이 많이 나와. 트위터는 굉장히 나름 괜찮아. 또 그 차들을 보면. 근데 아무래도 그런 영향 때문에 불만들이 많아서 오히려 좀 튜닝을 많이 하는데 적용시킬 수 있는 유닛들이 많지 않다는 좀 아쉬움이 있다. 뭐 그 정도인 것 같아. 그래서 좀 튜닝하기가 어렵다 이 차는.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튜닝할 수 있는 제품이 너무 한정적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궁금증이 풀렸나? 네.